자, 우리 오늘 그 이민아 예비평가사님 공부를 해오신 거 우리 지금 관중들이 옆에 지금 다 많아요. 긴장된 모드로 긴장 모드 안 해도 그냥 해봐. 네, 해보겠습니다. 저는 25절이랑 28절을 준비해왔고요. 일단은 25절을 왜 골랐냐면 협의 성립 확인에서 중요한 판례가 진정한 소유자 관련 판례잖아요. 근데 이 문제의 사실관계 자체가 그 판례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어가지고 이 문제를 골라봤습니다. 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답안을 썼는데 저번에 박사님이 피드백 주셨던 게 왼쪽이랑 오른쪽 끝을 맞춰야 깔끔하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왼쪽 오른쪽을 맞춰보려고 했고요. 야, 그래서 무슨 타이핑처럼 썼어. 글씨를 좀 크게 쓰려고 신경을 계속 썼습니다. 네. 그랬더니 좀 분량이 채워지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했고요. 네. 일단 이 문제를 설명을 해보자면 네. 이 문제는 협의 성립 확인 관련 문제로 사건 번호 먼저 얘기하면 2016도 51719. 네. 네, 그 판례를 바탕으로 한 거라서 바로 문제 1번을 저는 소물음 1번을 읽었거든요. 네. 이 위에 1번은 사실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다 이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문제 1번부터 바로 읽어서 토지보상법상 협의 성립 확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물었으니까 그냥 바로 이거를 로마자 2번으로 목차를 잡았고요. 그리고 소물음 2번을 로마자 3번, 소물음 3번을 로마자 4번으로 해서 각 소물음당 로마자를 바로 잡아서 목차를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물음인 로마자 2번을 살펴보자면 일단 협의 성립 확인의 의의 및 취지를 설명해 줬고요. 내용 네. 설명하나요? 아니 개념이랑 목차적인 쟁점 쭉 설명. 네. 그래서 의의 및 취지는 기본적인 거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법적 성질을 바로 설명을 해줬는데 토지보상법 29조 사항에 의하면 협의 성립 확인은 재결로 보잖아요. 네, 재결로 간주한다. 그래서 형성적 행정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썼고요. 근데 형성적 행정행위로 본다라고 책에 단 한 번도 안 써 있더라고요. 이 문제 해설에. 그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확인행위적 성격도 있고. 네, 그래서 그냥 봄이 타당하다. 사실 잘 모르겠어가지고 왜 확실하지 않은 것 이게 같아서. 이제 형성적 행위라는 게 우리가 특허 같은 것처럼 어떤 사업인정 같은 게 형성적 행정행위잖아요. 그래서 어떤 당사자한테 권리를 주는 측면이 있는 건데 이게 재결로 간주함으로 해서 협의성격 확인이 원래는 준법률의 행정행위에서 확인행위의 성격이 일부 있는데 이게 이제 재결로 간주하면서 이게 결국은 재결이 돼버리는 거잖아. 협의성격 확인 자체가. 그래서 일부 형성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특허로서의 성격도 일부 있다. 이런 측면이 이제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죠. 성격이. 이렇게 해서 법적 성질을 딱 끝내주고 바로 3번으로 협의 성립 확인의 절차라고 했는데 협의 성립 확인의 절차에는 그냥 일반적인 협의 성립 확인이랑 공증에 의한 확인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절차라는 목차를 왜 잡았냐면 2016도 51719 판례 자체가 공증에 의한 협의 성립 확인을 관련한 판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언급해줘야 될 것 같아서 네. 협의 성립 확인 절차를 일반적인 절차랑 공증에 의한 확인 절차로 나눠서 써줬고요.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의 성립 확인의 효력을 썼는데 가장 먼저 협의 성립 확인의 효력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재결로 간주돼서 재결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써줬고 재결의 효력을 가지니까 원시 취득이 된다라고 써줬고요. 원시 취득이 뭐예요? 원시 취득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같은 효과? 그렇죠. 그러니까 승계 취득은 전 소유주의 권리상의 하자 이런 걸 이제 쭉 우리가 민법 다 공부했었잖아. 건물 지으면 내가 건물했어. 그렇지. 내가 건물. 그래서 이거를 원시 취득이라고 승계 취득은 전 소유자 권리상의 게 그렇게 그대로 오는 거고. 네. 원시 취득은 새로운 권리가 창설된 거야. 네. 새로운 그래서 권리가. 여기에 보면은 이게 물음 2번에서 소유권 취득의 차이를 비교하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소유권 취득의 효과의 차이가 별 수 없이 원시 취득이랑 승계 취득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원시 취득이랑 승계 취득을 아예 한번 써줬거든요. 좋아요. 일단은 그 전에 마지막으로 재결로 간주하고 그 다음에 차단료 또 발생하니까 차단료 내용도 써줬고요. 물음 1번 마지막 목차로 권리구제 방법을 간단하게 언급해줬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협의 성립 확인 재결로 간주되니까 그 재결에 따른 불복 방법을 같이 써줬고
그 다음이 물음 2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물음 2번에서 협의 성립 확인과 사업 인정 전 협의의 소유권 취득 효과의 차이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소유권 취득의 차이를 효과를 찾아보려면 법적 성질을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법적 성질을 봤을 때 사업 인정 전 협의는 통설이랑 판례 모두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는데 협의 성립 확인은 토지보상법 29조 사항에 의해 재결로 간주되니까 공법적 관계로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보면 타당하다 라고 써줬고요. 그 밑에 소유권 취득 효과의 차이를 볼 건데 그 보기에 앞서 그 밑에 소목차로 원시취득이랑 승계취득의 개념을 한번 써줬어요. 저는. 그래서 원시취득이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 없이 특정인에게 권리가 새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써줬고 승계취득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기초하여 그대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아, 매우 친절한 답안이야. 이런 답안이 조금 100점 좀 들어가고 시간이 좀 걸리는데 상당히 좋은 답안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실전에서. 라고 한번 써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자의 소유권 취득의 효과의 차이점을 써줬는데 협의 성립의 확인이 있게 되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원시 취득에 해당하나 사업 인정 전 협의 취득의 경우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승계 취득에 해당한다 라고 써줬습니다. 그리고 이 소물음 2번이 소유권 취득의 효과를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10점짜리거든요. 근데 소유권 취득의 효과만으로 채우기에는 10점이 정말 너무 큰 배점인 것 같아서 네. 권리구제 방법도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권리구제 방법을 한번 밑에 목차를 잡아서 써줬고요.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으로 보니까 민사소송을 다툴 수 있는데 확인을 받게 되면 협의 성립의 내용을 다툴 수 없는 확정력이 발생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라고 써줬습니다. 차단요. 그 다음에 물음 3번. 협의 성립 확인 신청 수리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판례에서 진정한 소유자의 동의가 아니면 적법하지 않다고 하고 있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개설로 이 위에 사건의 상황? 사실관계를 써줬고요. 사실 컨디션이 안 좋아. 몸이 안 좋다 했어. 사실관계를 설명을 해줬는데 본 사안은 진정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단순 등기부상 명의자의 동의로 이루어진 협의 성립 확인에 대해 진정한 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대법원 2016도 5.1719 판결을 통해 해당 협의 성립 확인 신청 수리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써줬고요. 밑에는 저는 판례를 이 기회에 사실 6페이지짜리잖아요. 30점이니까 네. 이 기회에 좀 자세히 써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판례를 4단락으로 나눠서 4파트로 나눠서 썼거든요. 이거 외웠어요 다? 아니요. 파트만 나눠서 그럼 4개 쓴 거야? 중간에 살짝 외우는데 슬쩍? 살짝 네. 원래 이게 암기라는 게 좀 잔인해요. 그래서 판례를 어떻게 나눴냐면 저는 판결 요지보다 더 잘게 나눴거든요. 네. 그래서 1번이 협의 성립 확인의 효과 및 협의 취득과의 비교라고 목차를 제가 잡았는데 네. 여기 판결일지 번호가 없네요. 어제 그렇게 목차를 잡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차로 협의 성립 확인의 동의의 주체는 진정한 소유자다 좋네. 라고 목차를 잡았고 세 번째 목차는 진정한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협의 성립 확인 신청 수리 처분인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진정한 토지 소유자의 불복 방법. 이 앞의 경우가 위법하다고 판례는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4개 목차를 나눠서 썼습니다. 아주 창조적인 방법이네. 이게 구독점을 하려면은 목차화 이렇게 특히 진정한 소유자 같은 경우는 이게 짧게 나오면은 10점, 20점 나올 수 있는데 이게 큰 목차로다가 30점 이상이 나오면은 배점을 6페이지를 채웠을 때 이런 전략이 아니면은 사실은 답안 채우기 어려워요. 실제로 양으로 보면은 우리 교재에서 그렇게 많지 않잖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지?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이 전략이 상당히 배점 전략으로는 상당히 유효한 전략이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중요한 판례 같은 경우는 목차를 해서 자기가 좀 갖고 있으면 훨씬 유리하죠. 이런 위기 상황이 이제 닥치면은 내가 바로 그냥 답안지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차를 잡았던 것도 말씀하셨던 것 같지 앞에 분명히 저희가 소유권 취득의 효과랑 권리구제 방법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했는데
종합문제집에서도 그거를 똑같이 설명하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제가 여기 공부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공부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쓸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차라리 그렇지. 판례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목차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안의 해결을 써야 되는데 저희가 협의 성립 확인하면 사안의 해결을 할 때는 항상 내용을 요약하거나 분명히 관련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거를 언급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네. 편인데 협의 성립 확인에 있어서는 공증 방법에 있어서 그 피수용자의 의견 제출 기회가 많이 없다 이거를 그렇지. 항상 문제점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사안을 해결해서 토지보상법 제29조의 협의 성립 확인은 확정력이라는 강력한 효력을 가짐에도 공증에 의한 확인 절차의 경우 피수용자가 의견 제출을 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 재결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걸 모르고 동의를 하는 피수용자가 되게 많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언급해주고 이런 절차적 참여를 보완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다고 생각된다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 외운 거지? 마지막은 제가 썼어요. 우수하구만. 필요를 못 했어요. 관련된 계속 외우도록. 다음 문제. 이렇게 해서 25절이 끝났고요. 28절. 아주 중요한. 이건 별로 안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도 해봐. 왜냐면 부작위 저는 뭐 부작위 입법 확인 오랜만에. 소송이니까 그냥 16회 한번 출제된 바가 있어요. 네 그렇게 골라봤고요. 네. 근데 여기 목차를 딱 책에 있는 목차를 보는데 네. 이게 수용 재결을 신청을 했는데 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발령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 관련 행정자격이 검토에서 보면 수용 재결만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수용 재결뿐만 아니라 수용 재결을 하려면 수용 재결의 신청이 있어야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용 재결 신청을 같이 목차로 좋아. 잡았거든요. 아주 우수한 목차예요.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보면은 저는 관련 행정자격의 검토에서 1번이 재결 신청 토지보상법 제28조 이렇게 썼고요. 2번이 수용 재결 책에 나온 대로 그렇게 해서 목차를 잡았는데 재결 신청에서는 의의 및 취지를 설명해주고 재결 신청의 요건을 딱 간단하게 4가지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재결 신청 요건이 사업 시행자가 협의 불성립 또는 불능의 경우에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인규 수용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끝냈고요. 수용재결 의의 및 취지 설명하고 법적 성질로 처분성, 기속행위, 제3자의 혼재행위, 공법상 대리이다. 이거 4가지 써줬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써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걸 써줬는데 이 문제에서 용산구청이 사업시행자거든요. 그 용산구청이 토지수용위원회의 부작위에 대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로마자 3번 목차로 사업시행자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 가능성이라고 목차를 잡았고 부작위 위법 소송 제기 가능성을 살펴보려면 일단 이 소송 자체가 뭔지를 먼저 살펴봐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의의 및 취지 행정소송법 제4조로 해서 목차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소송 확인 소송의 소송 요건. 소송 요건 보통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중에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좀 중요했던 게 대상 적격,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그리고 원고 적격. 이 원고 적격이 신청인에게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지가 문제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소송 요건이 있는데 이하에서는 대상 적격과 원고 적격 충족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대상 적격 충족 여부라고 목차를 잡은 다음에 부작위에 해당하는지라고 가로를 써줬어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 일반적인 대상 적격을 안 쓰고 부작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쓸 것 같아서 그렇게 한 다음에 부정적격이라는 말을 좀 잘 안 쓰니까 네. 이거를 좀 부작위에 해당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소송 요건에 대한 검토를 한다고 한 거라서 그냥 이렇게 써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어쨌든 부작위 뭐 확인 소송은 이제 부작위를 그 요건으로 하니까 부작위인지 여부, 해당 여부인지 여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훨씬 이제 출제자 의도에 좀 맞는 네. 그런 이제 목차. 그렇게 해서 네. 부작위 의를 써줬고요. 부작위 요건 했는데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게 요건마다 사안 포섭을 하면 가점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요건 써주고 바로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먼저 당사자의 신청이 존재해야 한다. 사안의 경우 용산구청은 토지보상법 28조에 따라 재결 신청을 하였다. 해서 요건마다 다 써줬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2번 요건은
행정청이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하고 나서 이렇게 요건을 또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 밑에 토지보상법 제34조의 수용재결은 기속행위로 형식적 요건에 미비가 있지 않은 이상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을 해야 하는 바 그렇지. 사안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한 동일한 의무를 갖는다 네. 라고 써줬고 3번 요건으로 상당한 기간 내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것 쓴 다음에 요건에 또 설명을 해줬고요. 그 밑에 바로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31조의 의견 제출 기간 및 동법 제34조의 14일 이내 재결을 네. 해야 한다는 규정을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요건별로 사안 포석을 해줬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또 결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소결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네,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배점이 안 됐어? 아니요. 그럼 8인 실전에서는 네, 여기 생각나. 또 소개를 그러니까 썼거든요. 실전에서는 생각나면 적어야 돼. 네. 그래. 공부 과정이니까 용서해줄게. 그 다음에 대상 적격을 봤으니까 원고 적격 충족 여부를 봤거든요.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원고 적격이 어떤 것인지 먼저 써줬는데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되는데 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남소 방지 처분을 신청한 사실만으로 그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에는 너무 과도하다라고 해서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 경우에만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라고 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원고 적격을 써줬고요. 사안의 경우 여기는 이게 하나니까 밑에 사안의 경우 바로 써서 사안의 사업시행자 용산구청은 토지보상법 28조에 이거하여 뭐 신청권을 가지니까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면 타당하다 딱 떨어지는, 생각된다. 그렇지. 이거는 딱 떨어지는 이제 내용이어서 채점을 하기 용이하게 아마 한 것 같아. 딱 떨어지는 이제 저거니까. 그렇게 하고 이 요건을 봤으니까 이 요건을 다 통틀어서 소결 목차를 잡아줬고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 가능 여부를 묻고 있으니까 가로치고 그걸 또 써줬어요. 부작위하고 원고 적격 위주로 적었네.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된다. 된다. 한 다음에 사안의 해결 썼는데 사실 이 바로 위에 소결에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 가능 여부를 봤는데 이 문제 자체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 사안 해결을 뭘 쓸지 생각 안 하고 이미 이걸 썼다가 사안 해결에서 쓰려니까 똑같은 거를 또 써야 되는 그런 근데 그게 싫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문제에 대해서는 딱 한 문장으로 용산구청은 서울지방토지수위원회의 부작위에 대해 부작위 위법 항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쓰고요. 저희 부작위 위법 항의소송하면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청구 부작위 시에도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다툴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은 이 경우뿐만 아니라 그 토지보상법 30조에 근거한 토지 소유자의 재결 신청 청구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부작위 시에도 유용한 불복수단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써주고 최근 판례 또한 종전 판례의 태도와 달리 이 판례의 태도를 바꾼 거니까 그래서 바꿨지. 그것도 써줬습니다. 종전 판례의 태도와 달리 부작위 위법 항의소송을 통한 불복을 인정하여 피수용자의 권리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다. 이렇게 쓰고 끝내줬습니다. 아주 잘했는데 재결신청 청구 부작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도 좀 논문 좀 많이 쓰시라고 했더니 안 쓰시는 거야. 왜냐면 저기 재결신청 청구 거부가 사실은 어떤 그 부작위 안 하는 거 있지. 재결 신청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처분을 하지 않는 거 아니거든. 근데 우리 그 부작위 개념 자체가 당사 신청에 대해 상당히 기간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뭔가 피시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그 대법원에서 혁신적인 판례를 내놓긴 했는데 논거가 좀 빈약해.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뭐 판례 나왔으니까 뭐 결론은 그렇게 이제 외우시도록 하고요. 자, 오늘 그 우리 1팀, 2팀, 우리 3팀 1위까지 엄청 그 좋은 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해보니까 아주 좋아요. 소감이 어때?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게 답안의 논리가 네. 제가 그 감정평가 실무기준 거기서 바로 감정평가 실무기준 안 쓰고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 해서 되게 논리가 부족하다는 피드백을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엄청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아주 논리 정연, 다들 어떻게 됐던 것 같아. 상당히 논리 정연하게 논거가 나왔어. 했고. 두 사람은 따로 했는데 질문. 여기 팀은 질문을 받았는데, 요 팀 정인님하고 우리 웅일 팀은
질문 안 받았어. 뭐 질문 있어요? 하면서 여기 하면서 찍으면서 공부 이렇게 하면서 질문. 저는 없었습니다. 워낙 완벽한 자세 아주 좋아요. 질문 얻어. 정인이는 저도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답안지를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하고 계속 이제 해 나가면서 이게 그 각 계전투별로 그러니까 각 쟁점별로 방향을 잘 잡아가는 게 중요해요. 방향을 잘 잡아가서 그 잘 잡은 방향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가지치기를 잘해가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 답안지를 쓰고 그 답안지의 방향성을 계속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혼자 막 공부하고 이거 좋은 지난 시간에도 와 나는 잘 썼다 했는데 오씨 이상하네 점수 안 나오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답안지의 방향성에 관련돼서 충분한 고민을 하지 않고 막 그냥 달리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닌가 봐요. 해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 늦어요. 왜냐면 이게 습관이 되잖아. 그럼 잘 안 고쳐져. 진짜. 여러분들도 지금 연기부터 해가지고 이미 지금 12주? 지금 4주니까 거의 한 4달? 7월 7, 8, 9, 10, 11 5달 썼잖아. 그러니까 5달 썼는데도 그래. 썼는데도 이미 뭐 이 5달 내 연기하고 일기는 답안지 다 문제 다 공개해가지고 다 연구해서 오는데도 그러잖아. 그치? 근데 이제 안 보고 쓰면 더하지 사실은. 연구해서 보고 쓰는데도 그러는데 안 보고 쓰면은 그게 상당히 논리적인 비약이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잘 다듬어서 가면은 상당히 우수한 답안지로 되지 않을까. 우리 저 다음번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랄까 성적을 이렇게 좀 처음부터 우리 성적이 얼마 법규 성적이 다른 건 말고 법규 성적을 공개해가지고 우리가 그 법규 배탈을 부탁해가지고 각자가 공부해가지고 점수를 얼마나 올렸는지 이거를 우리가 언제요, 박사님? 이번 주로 하나요? 다음 주? 하여튼 뭐 처음부터 날짜를 공개하시는 봤어. 거예요? 처음부터 공개. 그래 자네들 이번 참에 점수 2차 시험 봐가지고 나온 점수 있잖아. 네? 처참하다 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이 처참한 점수를 여러분들이 공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스터디나 또 실전에서 점수를 잘 맞아가지고 역사를 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왜냐면은 마지막에 하면 안 될까요? 마지막에 2차 시험 마지막에 발표 최종 시험을 보고 야야야 여기서 점수를 먼저 공개하고 그래야지 모든 사람이 공감할 거 아니야. 그냥 얘네들 공부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사실 여기 영상 보면은 나하고는 쟤하고는 틀린 것 같아. 사실 내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은데 영상을 보니까 나는 각 잡고 막 이래 하니까 상당히 잘해 보이는 거야. 영상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야 쟤네는 뭐 뭔가 습관없다 하는데 사실은 되게 똑같은데 막 그렇거든. 그래서 그게 다 합해서 100점 나오나요? 100점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결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계산해보고 가고 최고의 오늘 뭐 사실은 20분씩 20분씩 하고 우리 보통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이거 해보니까 뭐 1시간 지금 반? 그지? 1시간 반 가까이 된 것 같아. 하여튼 오늘 다들 고생하셨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더 열심히 공부해서 만나기로 해요. 고생하셨습니다.